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자교도 한의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면 당뇨인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찬바람 불 때 심혈관 질환이 왜 더 잘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떤 습관을 꼭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찬바람이 불면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이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때 혈압이 오르면서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고, 혈류의 저항이 커지므로 심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찬 공기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관을 더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온이 낮아지면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몸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면 야외 활동이 줄고,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운동이 줄면 근육이 포도당을 덜 쓰게 되어 혈당이 쉽게 상승하죠. 그리고 겨울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나 고열량 음식 섭취가 많아집니다. 따뜻한 국물, 간식, 군것질이 늘면서 혈당 변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이 올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률을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 봄과 겨울에 발생률이 더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5개국 522개 도시를 대상으로 온도와 뇌졸중 사망 간 연관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아주 더운 날과 아주 추운 날 모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아주 더운 날보다는 아주 추운 날에서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은 더욱 주의 깊게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겨울철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혈당 관리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하시고, 운동은 하체 운동 위주로 하시고,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이죠. 식단, 운동, 수면 관리는 1년 내내 항상 중요합니다. 다만 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계절보다 더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 때문에 병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갑자기 찬 공기 속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므로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추운 환경에선 몸의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근육이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준비 운동 없이 운동을 시작하면 관절 부상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실내에서 5분에서 10분가량 준비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가벼운 제자리 걷기, 제자리 뛸뛰기로 몸을 약간 풀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복장은 겹겹이 여러 겹을 입으셔야 합니다. 땀 배출이 잘 되는 속옷을 입으시고, 보온 외투를 입으시고, 방풍이 되는 아우터를 입으셔야 하고요. 운동 중에 땀이 식으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으니 운동 직후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 고강도의 운동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도는 평상시에 70에서 80%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겨울철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각탕법을 추천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줄고 발끝이 차가워지거나 저린 증상이 심해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혈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순환이 덜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정체된 혈액을 다시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각탕법입니다. 각탕법은 말 그대로 다리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방법인데요. 족욕을 업그레이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은 다리를, 탕은 따뜻한 물을 뜻하죠. 보통 발만 담그는 족욕과 달리
종아리까지 물에 담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다리까지 담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에는 가자미근과 비복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수축 이완하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이 이 부위를 감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며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말초에서 중심으로 혈류를 되돌려주는 순환 펌프를 깨우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각탕법의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피 기능이 회복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심장 부담을 줄이고 손발 저림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는 약 40도 전후가 좋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라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미 발 쪽으로 합병증이 온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물이 너무 뜨거워도 잘 느끼지 못해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온도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아이용 목욕물 온도계도 충분히 정확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간에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소량씩 보충해 주세요. 부위는 발끝부터 종아리 중간 이상까지 담급니다. 가능하다면 손도 함께 담그면 더욱 좋습니다. 손에 있는 혈관과 신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당법 하실 때 주의해야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심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인데요.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으로 혈류 분포가 변해 어지럼증,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당법을 꾸준히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말초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이나 냉증 같은 말초순환 장애 증상이 완화되고 몸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혈압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뜻한 자극으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 일시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탄성이 개선되고 전신 순환이 부드러워지면서 심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펌프질하지 않아도 혈액이 원활하게 돌기 때문에 맥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탕법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되는데요. 이 과정이 뇌의 긴장을 풀어 숙면을 돋기 때문에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깊이 자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바람이 불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두 번째, 당뇨인은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관리가 중요하다. 세 번째, 각탕법이 겨울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추가로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1877-8125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래 고정 댓글을 눌러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